고요. 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고자 합니다. 요즘 진행자한테 질문 던지는 게 점점 유행이 되고 있어요. 예. 진행자님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께. 네, 좋아요. 청취자분들도요. 네. 자, 전 국민이 햇빛 기본소득을 받는 시대는 가능할까요? 그동안 오늘의 기후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이면 저는 가능하다. 네. 예, 이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네. 오늘의 기후 출연하신 분들의 말씀과 정황들을 좀 엮어서 좀 더 큰 질문으로 이제 해보는 건데요. 이야기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도 네. 해가 안 떨어졌는데요. 네. 저 햇빛은 누구의 것일까요? 선뜻 대답하실 수 없을 거예요. 내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당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니고, 네. 나무와 풀과 곤충과 새와 동물의 것이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저 햇빛을 통해 만든 전기 판매 수익, 수소 판매 이익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런 질문도 역시 쉬운 질문은 네. 아닌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질문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아인슈타인과 막스 플랑크의 물리학 이거 이론이 시험에 나온 기억나요. 예, 현대 반도체 기술을 만나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현실이 되고 네. 또 파리 기후협정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햇빛 농사 밸류체인이 만들어졌잖아요. 심지어 지금 중동 산유국들, 그러니까 기름 뽑아서 돈 벌던 산유국들까지 사막 위에 햇빛 농사를 짓고 수소를 뽑아 올리겠다 이렇게 네. 짓고 있는 요즘에 이 질문은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될 사회경제적 방향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햇빛 농사가 돈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큰 돈인데 그렇죠. 이 햇빛 소득은 누구의 것일까? 누구의 것일까?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 주인의 것이다. 또는 투자자의 것이다. 네. 또는 금융기관의 것이겠지. 네. 태양광 발전은 기본적으로 큰 부지가 필요한 부동산업이잖아요. 네. 네. 또 초기 자본이 필수적인 금융업이니까 네. 돈 있고 땅 많은 분들의 절대적인 우위 영역이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땅 넓은 나라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도 좁을 뿐만 아니라 옛부터 땅 한 평도 허투루 놀리는 걸 못 본 그렇죠. 민족이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거.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전환을 하자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또 다른 불행과 불평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저 햇빛은 전 국민의 것이니까 누구나 저기에 투자를 하고 누구나 부지를 구해서 모두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자, 농촌에서 만들고 있는 사례, 도시에서 만들고 있는 사례를 한번 취재한 결과를 브리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래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재원 마련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농촌 주민들이 태양광 전자파를 걱정하시더니 네. 지금은 태양광 패널 밑에 얼른 본인의 농기계부터 주차하고 계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네, 눈비도 피하고. 예, 또 집집마다 이제는 우리 집에도 태양광 깔아서 냉난방하고 아하. 전기요금 맡길 수 있느냐 네.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최재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공동대표의 말이죠. 네. 구양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주 구양리요? 예, 여주 마을 소유 공공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여기서 나온 햇빛 발전 수익으로 버스도 공짜, 밥도 공짜, 마을 버스와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설계한 분의 이 인터뷰였죠. 네. 참고로 구양리는 마을 소유의 창고, 또 체육시설 이런 6곳에 모두 1메가와트 설치 용량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운영비 빼고 금융비용 다 빼고 순수익만 월 평균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고 있는데 마을 전체 소득으로요? 예. 문제는 태양광 소득의 주인은 마을 주민입니다. 그렇죠. 64가구 마을 주민 전체가 출자해서 100%이 시설물을 소유하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정부 보조금 한 푼 지원받지 않았다. 네. 15억 원이 넘는 태양광 사업비 중에서 14.4억 원은 제2금융권의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서 마련했다. 중요하네요. 장기 저리 융자. 예, 네. 처음엔 담보 잡을 게 없었는데 예. 담보 잡을 권한을 찾으셔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융자를 받았고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건 금리 지원, 또 이자 차액 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공기관으로서도 부담이 크지가 않죠. 네. 정권이나 뭐 행정기관이 바뀌더라도 이건 지속 가능하다. 농어촌 주민들이 주도하고 100% 소유하는 햇빛 두레 발전소의 성공적인 모델이 지금 경기도 여주에 있는 구양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두레가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 어떤 공동 품앗이 같은 그렇죠. 그런 이미지. 햇빛 예. 두레가 되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 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저 햇빛이 누구의 것이냐. 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 우리 모두 십시일반 출자해서 같이 누려보자.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양리 주민들이 난생 처음 받는 햇빛 수익금을 어디에 쓸 거냐 논의를 하셨죠. 우선 농어촌 교통이 불편하니까 마을 버스 상시 운영 지원에 쓰자. 네. 그래서 버스 잘 다니고 계시고요. 지난 늦가을부터는 조리사를 고용하고 마을회관 일부를 개조해서 새마을 식당에서 하루 한 끼 마을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나머지 수익금은 차곡차곡 적립하면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는데 요즘에는 하루 한 끼 드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을 주민 모두가 다 와서 드실 수 있는 거니까 네. 한 끼를 두 끼로 할 수는 없겠느냐. 네. 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골에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도시민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돈을 쓸 수는 없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마을 경관을 가꾸고 환경을 정비해서 네. 관광 농촌 마을로 만들어갈 수는 없겠느냐. 또 어떤 분은 장차 탄소 배출 문제로 면세유 지원도 없어진다는데 농업용 전기 생산에 태양광을 쓸 수는 없겠느냐. 이런 요구들을 다 모아서 구양리 5단계 로드맵이 지난주 오늘의 기후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죠. 그렇죠. 최재관 대표님 예. 나오셔서 첫 번째 1단계 우선 지금 마을 태양광 1메가와트를 만들었을 때 버스도 밥도 공짜 마을버스 마을식당을 운영한다. 네. 이게 1단계. 여기에 또 1메가와트를 추가 설치를 하면은 마을 기본 냉난방을 실현한다. 태양광으로 냉방과 난방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1메가와트가 추가 설치가 되면 저탄소 농업을 실현한다. 한마디로 면세유 지원이 없어지더라도 전기 트랙터라든지 전기 이양기 같은 이런 탄소 배출이 적은 농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죠. 네네. 여기에 더 1메가와트가 추가 설치가 되면 정말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지원을 한다. 네.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그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시 청년이 여기 이사해가지고 농사지면서 산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메가를 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이 기본 소득이 딱딱딱딱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또 1메가와트가 추가 설치가 되면 모든 주민 1인당 월 100만 원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 이 5단계 계획인 것이죠. 네. 그 5메가와트면 사실은 이게 그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 구양리에 이런 땅이 있는가? 또 구양리처럼 되고 싶은 수많은 마을에 이런 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최재관 대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땅은 있다. 비축농지라는 땅이 있었다. 농어촌 공사의 비축농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적정 농지 규모를 위해서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비축농지. 그게 뭐 특정 지역에만 많은 게 아니고 전국에 퍼져 있나요? 그렇죠. 아. 그 전국적으로 약 15,000헥타르 규모인데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 농사지을 인력도 적어지고 근대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이 적정 농지를 더 키우자. 라고 하면 5만 헥타르, 10만 헥타르까지 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입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거를 하는 형태가 되면 밑에는 쌀농사 짓고 위에서는 햇빛 농사를 짓고 그래서 쌀농사와 햇빛 농사의 수익은 마을 공동체의 공동수익으로 잡게 되면 네. 대략 한 마을에 5메가와트 발전을 위해서 10헥타르 정도의 공유농지가 필요하니 네. 15,000헥타르의 비축농지를 다 활용하면 산술적으로 전국적으로 1,500개 마을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에너지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네. 이게 이제 산술적인 가능성이죠. 네.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저수지 3,427개 공유 수면의 한 절반 정도를 활용한다면 네. 수상 태양광으로 4,000개의 마을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그 마을 인접한 고속도로 유유 부지, 네. 철도 부지를 활용하고 또 어촌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을 활용하면 전국의 36,000여 개의 농어촌 마을 어디라도 에너지 기본소득이 이런 식으로 주민 주도로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네. 정부 보조금 없이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마을 주체만 다루서면 무한 확대가 가능한데 돈이 아니라 제도 개선만 뒤떨어지면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요. 그렇죠.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라든지 또 이런 그 공유 부지. 공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런 정부기관의 협조 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자금, 녹색 금융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장기 저리 대출을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농어촌이 소수 태양광 사업자와의 전쟁터가 아니라 누구나 투자하고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유전 같은 존재, 아주 무한 공급되는 네네. 이런 유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고령화되는 농촌 지역 사회의 중요한 복지 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도시편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예, 도시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그 불경기 속에서도 6% 배당이 가능할 만큼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 저희는 이제 출연하시는 협동조합마다 에너지 협동조합마다 저희는 6% 배당입니다, 5% 네네.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배당 소득 나오는 거 보면 5% 6% 사실 어렵죠.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예. 이창수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인데요. 안산조합은 도시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1,600여 명의 시민들이 60억이면 넘는 돈을 십시일반으로 출자해서 공공부지 주차장, 뭐 자전거길, 학교 옥상 이런 공유부지를 임대해서 네. 현재 4.5메가와트 규모의 햇빛 발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태양광 시공업까지 운영을 하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한 20여 명의 상근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자산 가치 200억 원이 넘는 시민 참여형 강소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여기서 주목할 거는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5% 이상 고배당을 시민 출자자들에게 계속 매년 실현을 해왔고 최근 2년간은 6%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더구나 놀라운 거는 이게 이제 출자금 대비인데 만약 적게는 10만 원부터 네. 많게는 1억 원까지 출자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1억을 출자하면 세금 떼고 500만 원대 배당 소득을 매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산조합은 협동조합은 보통 조합의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는 이용배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예, 여기는 에너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거나 네. 캠페인에 참여하시거나 또는 조합원을 소개해 주시거나 이러면 포인트가 다 쌓여가지고 배당이 이루어지고요. 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도록 이웃을 설득하면 총 공사비의 1%를 배당 소득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게 1억짜리 공사하면 100만 원의 네. 이용 배당금이 나한테 나오는 오. 거예요. 내가 설득을 하면. 네. 근데 이제 보통 규모에 따라서 4억짜리 공사, 5억짜리 공사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10만 원 출자해 놓고 100만 원 이상 배당을 배당을 받는 받는 사례들이 거네요. 만들어지고 있다. 네. 경기도에만 현재 38개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다 그래요. 네. 이 특성에 맞게끔 뭐 체육관 옥상, 대형마트 주차장, 버스 공영 차고지 주차장 이곳을 이제 이용해서 소득을 주민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면 고속도로 유유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면들. 여기에 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건립을 해서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 위치는 월암 IC 또 서수원 IC 사면입니다. 또 경기도에는 굉장히 넓은 정말 넓은 호수가 있죠.
시화호요. 예. 여기에 이제 수상 태양광에 대한 경기도의 환경 영향 평가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가 지금 1년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 하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인근 주민들은 물론 경기 지역 협동조합들이 수상 태양광 건립에도 같이 참여해서 배당 소익도 나누고 같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곳곳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전 국민이 햇빛 소득 또는 햇빛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열리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전 국민이 햇빛 수당 하면은 네. 또 갑자기 낯설어지는 굉장히 낯설어지는 우리의 거죠. 선입견이죠. 갑자기 그게. 확 네, 이렇게 우리의 지금 선입견이죠. 어제까지는 뭐 태양광 전자파가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갑자기 전 국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관건은 역시 공통점은 돈이 아닙니다. 네. 정부 세금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죠. 제도 개선이요. 크게 세 가지 제도 개선인데 우선 개통 접속의 문제. 개통 접속. 누누이 나오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부터 먼저 끊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는 나라 우리밖에 없지 않나요? 예, 지금 10%도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정말 그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두 번째, 작은 태양광을 외면하는 문제. 이러면 자가 태양광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계가 생기고. 그렇죠. 원래 태양광은 분산형인데 네네.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인데 티끌을 다 없애버리면 그럼 큰 덩어리만 남기면 이거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영농형 태양광.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이 제도 개선의 문제도 저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면 그렇게 뭐 완전히 격렬한 쟁점 속에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고. 왜냐하면 이미 이념이나 민족이나 국경을 넘어서 각 나라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최소한 그들이 하는 만큼만 하더라도 기본은 간다. 그런 건데 가만히 이런 미래를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현실이 좀 힘드니까 지금 또 그리고 뉴스를 봐도 신나는 뉴스가 없잖아요. 네.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가다 보면 도시에서의 사례 그리고 농촌에서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잡혀요. 내가 만일 햇빛 기본소득을 받으면 나는 수원에 사는 게 좋을까? 여주에 사는 게 좋을까? 부양리에 사는 게 좋을까? 아니야. 여주보다는 저기 해남이나 아예 더 내려가서. 울진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봉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너른 들이나 너른 공간 그리고 햇빛이 더 많이 쏟아지는 지역이 훨씬 더 그 배당 소득이든 기본 소득이든 햇빛과 관련돼서 뭔가를 받는다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발전량이 많을 곳으로. 예. 네. 그래서 저는 햇빛 기본 소득의 다른 이름은 국토 균형 먹고 사는 이즈입니다.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이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네, 지금은 젊은 층이나 저희처럼 중년층이나 그래 먹고 살려면 서울로 가야 돼, 경기도로 가야 돼, 인천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햇빛 기본소득이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씩 둘씩 현실이 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조금은 덜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주 자연스럽게 공기 좋은 곳에서 너른 들에서 살 수 있는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 많이 쓰는 회사들은 발전량이 많은 곳으로 가고. 가야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